이게 기억나? 이거 알겠어? 라는 말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반응을 받겠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세요. 환자는 초기화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간도서 휴가 갑니다의 작가 소하랑입니다. 사고로 인해 심각한 뇌 손상을 당한 남편을 간병한 기록을 책으로 출판했어요. 책에서 다루지 못한 이야기들을 유튜브로 여러분들과 대화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뇌 환자의 의식을 깨우는 소하랑표 자극법 3탄. 첫 번째로 시각 자극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의 지식 습득은요, 시각이 80%가 될 정도로 절대적이라고 봅니다. 물론 선천적으로 시각장애가 있을 경우 다른 감각기관이 월등히 발달해서 정보를 습득하려고 하겠지만, 그게 아닌 일반인이라면 시각적인 자극이 거의 절대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다 풍부하고 효과적인 시각을 자극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시각의 인지 과정은요, 눈으로 본 것을 수정체에 거꾸로 상이 맺히게 하고 좌우 안구에 맺힌 상은 각도에 따라 다르게 맺혀요. 우리가 한쪽 눈을 가리면 보이는 시야가 각각 다르죠? 한번 해보세요. 이 각각 다르게 맺혀진 상을 합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각 눈에 맺힌 상은 시신경을 타고 뇌 가운데쯤에서 교차해서 후두엽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꾸로 맺힌 상과 좌우가 바뀐 상을 다시 올바르게 돌려놓는 작업을 합니다. 시각이 상당히 번거롭고 수고스러운 일들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뇌 자극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실제로 시각에 이상이 없다면 뇌 환자들은 좀 더 빠른 회복을 할 수 있게 되기도 해요. 자, 그럼 시각을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우리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저는 딸이 쓰던 흑백 초점책을 보여줬어요. 또 색깔이 다양한 그림 동화책도 보여줬고요. 아예 초기화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맨 밑바닥부터 빌드업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주먹을 쥐고 60cm 정도의 위치상에서 좌, 우, 위, 아래로 천천히 이동하며 동공을 운동시키게 합니다. 주먹이 아니라면 관심 있는 물체 이런 것도 괜찮겠죠. 같은 방법으로 가까이, 멀리서도 시도합니다. 이들은 눈의 근육을 운동하는 아주 좋은 예가 돼요. 또 감겨진 상태에서 안화 주변을 꾹꾹 눌러주며 혈류를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마사지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 걸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환자 얼굴에 이상이 없다면, 우리 뇌 환자분들은 두개골이 많이 부서지잖아요. 그 중에 안화골절도 많은데 그런 이상이 없다면 시중에 나와 있는 눈 마사지기도 괜찮습니다. 보니까 온열 자극도 되고 엄청 좋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늘 말하는 것은 환자에게 좋은 방법으로 직접 자극을 해주시는 게 환자와의 좋은 라포 형성도 되고 좀 더 애정을 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사진이나 잘 아는 동영상도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걸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걸로 할까요? 이거 우리 둘이서 찍은 사진이야. 이때 우리 송정 바닷가에 놀러 갔잖아. 근데 송정 바다에 가는 길이 엄청 막혀서 당신이 짜증을 엄청 많이 냈었지. 게다가 막상 바닷가에 갔는데 파라솔 빌릴 데가 없어서 그냥 놀다 보니까 온몸이 다 타서 피부도 벗겨지고 서로 알로에젤 발라준다고 후유증이 엄청 났었잖아. 지금 생각해보니 굉장한 추억이 있는 사진이었던 것 같아. 이렇듯 이게 기억나? 이거 알겠어? 라는 말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반응을 받겠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세요. 환자는 초기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뇌의 곳곳에 펼쳐져 있는 기억들을 하나하나 주워 모으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 사진이 찍혀있는 그날의 기억을 일화기억이라고 하는데요. 일화기억을 완성하려면 기억 조각을 모으는 과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화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이건 알겠어? 이거 모르겠어? 라고 말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뇌 자극을 할 때는 본인께서 시각적인 무엇에 대해 설명을 해주셔야 하고 이에 대한 감정들도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일화 기억 저각을 모으는데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거예요. 또 저는 중환자실의 풍경을 하나하나 다 설명하게 됐어요. 저기 지금 움직이는 사람은 간호사고 간호사는 보라색 옷을 입고 있어. 저 사람이 당신 혈압도 재어주고 또 체온도 재어줘. 그리고 저기 누워있는 사람들은 당신이랑 같은 환자들이야. 그래도 당신은 눈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 볼 수 있을 거라고 난 생각해. 여기 이 줄들이 막 보여? 이 줄은 당신의 몸을 고쳐주는 약도 넣어주고 수액으로 영양을 공급해주는 줄이기도 해. 이거는 소변줄이라서 빼면 엄청 아프니까 조심하자 등등의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면 리셋 되었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했던 것을 또 해줍니다. 늘 전제로 말하는 것은 이 환자는 매일매일 초기화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들은 뇌를 자극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한 말을 기억했을 거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마세요. 꾸준히 자극을 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수고스럽고 지겨워졌다면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은요. 모든 말에 대해 몸으로 설명을 하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는 모방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면서 또 이 행동을 보고 자신의 이전 행동을 유추해서 기억해내는 뇌 활동을 하거나 그 행동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엄청 맛있는 주스를 먹었어 라는 말을 전할 때 손이랑 몸 그리고 얼굴도 좋아요. 이 대사를 전달하려는 마치 마법과 같은 동작을 하시는 겁니다. 이걸 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시각 자극을 할 수 있어요. 앞에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수시로 이 화면이 계속 변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 엄청난 시각의 정보를 흡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렇다면은 우리 밥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밥을 먹는 모션을 취하고 입에 직접 음식을 넣어 씹는다 라는 활동을 시범으로 보여주면 시각으로 보고 자연스럽게 나도 저렇게 해볼까? 하고 모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뇌가 정말로 초기화된 거라면 사실 제가 자 이렇게 숟가락을 들고 입에 넣어서 씹어 먹으면 돼 라고 말하는 것보다 몸으로 보여주는 게 훨씬 따라하기가 쉽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동작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 모든 방법을 써서 환자에게 자극을 하라는 거죠. 언어는 말로 하는 청각적 언어도 있지만 이렇게 막 바디랭귀지 같은 신체적 언어도 있습니다. 강연하시는 분들 보면 손이나 표정 이런 청각적 언어 외의 언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강의가 의미 전달이 잘 되는 이유가 여기 있죠. 저희 남편은 중환자실에서부터 사고 1년이 되기까지 시각적 손상이 있는 건 확인은 되는데 제대로 검사를 받지 못해서 실명이 됐다는 것도 알지 못했어요. 그래도 이 일들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꾸준히 이런 자극을 집에 돌아와서도 시행했습니다. 이런 노력들은 환자에게 긍정적인 희망과 안정된 심리 상태를 얻게 하는 데도 효과가 있으니 아예 포기하지 마시고 이것저것 방법을 계속 강구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저희 남편은 결국 왼쪽 눈은 실명이고 오른쪽 눈은 0.2 정도의 시력이라는 게 판명이 됐어요. 그래도 저는 그 행동들이 잘못된 행동 혹시 아니면 후회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랑이의 이야기도 시각적 언어를 많이 사용해서 구독자분들께 전달을 할 수 있었을까요? 좋은 이야기와 설명이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다음 이야기는 부각, 미각, 청각, 촉각 중 어떤 자극일까요? 기대해주세요. 오늘보다 더 좋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힘내요. 야! 안녕!